네, 2021년 2월 24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방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지금 한국군은 속으로 붕괴 상태에 있다. 그 제목의 사설에서 철책 감시 문제, 경항모 도입 문제, F-35A 전투기 대신 무장력 떨어지는 F-35B 구입 문제, 컴퓨터 게임화된 한미연합훈련, 정권의 남북쇼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와 관련해서 아무리 완벽한 감시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상대의 침투를 막아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 모든 전쟁에서 나타난 것이죠. 당연히 보안책을 세워야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서일구에 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나 계속 고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모함의 경우 제국주의 세계 침략에 나서지 않는 한 한반도 전쟁에서 방어 전략만 추구한다면 공격 전쟁이 아니고 방어 전쟁의 이 전략만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한국모함이든 경항모이든 한반도에서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투기 구입의 경우 미국의 일방적 강매에 응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미국에서 한물간 군사무기를 우리가 강매당하고 있는 고가의 비상 돈을 주고 강매당하고 있는 현실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전제에서 우리가 출발해야 한다. 환상, 낙관, 희망 고문, 이것은 안 된다 라고 하는 냉철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재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CEO 면박 주기와 가짜 뉴스로 끝난 국회 산재 청문회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사실 국회의원들이 이 CEO, 기업 CEO들 불러서 가짜 뉴스 이전에 큰 소리 치는 거, 이거 정말 정치 쇼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엉터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오인이하 사업장은 면제 대상이 안 되는 거고, 50인이하 사업장은 3년 유예하고, 말하자면 산재 사망하더라도 사용자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킨 거잖아요.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데 5인 미만, 50인 이하 이게 전부 배제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을 위반하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 놓은 국회의원들이 기업 CEO 불러가지고 이렇게 목소리 높이는 거, 이건 그야말로 언론에 보여주기식 정치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언론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가짜뉴스로 국민 속이는 사람들이 언론 향해 범죄 행위, 요즘 가짜뉴스 논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싫든 좋든 언론의 자유를 당연히 보장해야 합니다. 진영의 논리로 섣부른 가짜뉴스라고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언론은 온갖 풍문과 억측이 난무하는 공간입니다. 어떤 경우는 시궁창 같은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 경계를, 그럼 진짜 언론과 가짜 언론, 그 경계를 재단하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잘못 재단하면 위험한 일이 발생합니다.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고, 파쇼 독재에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들이 소통하고 정말 여론을 통해서 이것이 평가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권력이 특정한 법으로 이것을 재단할 때는 항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내로남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검찰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친정권 검사가 달라고 해서 장관이 줬다는 한명숙 재수사건 제목 사설에서 임원종 대검 연구관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임시켜 수사권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정부가 왜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죠? 그것도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에게 왜 수사권을 부여합니까? 검찰 수사권 박탈한다면서요. 수사검사를 그러면 왜 법무부에 근무하게 하는지, 아예 중앙지검으로 인사관련 해가지고 그가 수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이 문재인 정부, 이 법무부 형편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백신 1호 접종, 지도청의 솔선수범 기대한다.
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20일 접종 앞두고 정쟁을 흘러서는 안 돼. AZ 백신 불신 없으려면 지도층 나설 필요가 있다. 지도부가 나서는 것은 심리적으로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지도부가 나서고 안 나서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질병청의 일관된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 질병청이 일관된 원칙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먼저 맞는다든지 그런 정치 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3.1절 집회 전면 봉쇄하는 경찰 서울시 방역 이중자 때 당연히 원천 봉쇄는 헌법과 집시법 위반입니다. 방역을 위해 주최측과 거리두기라든지 인원 제한이라든지 방역 수칙 준수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하고 집회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특별한 재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집회의 제한적 허용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면 봉쇄?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폭력 관련 한겨레 신문은 학교 폭력은 평생 지울 수 없다. 일개원 학폭 미투. 요즘 학교 폭력 문제가 스포츠회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당사자는 사과하고 반성하고 필요한 부분은 그 피해에 대해서 배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에 정식 과목으로 비폭력 과목을 신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학생이든 교사든 또 스포츠 감독이든 코치든 선수든 누구든지 비폭력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이수해 나가야 합니다. 학교 폭력만을 분리해서 또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이죠. 우리 사회 구조적 폭력과 분리해서 사고돼서는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수사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결국 청와대 출신 꿰찬 초대 국가수사본부장, 동아일보는 초대 국수본부장의 문정부청 출신 못 믿을 수사 중립 의지, 경향신문은 현직 경찰 출신 국가수사본부장 기관 독립성 보장되겠나? 경향신문도 비판하고 있네요. 저는 청와대 출신이 아니냐, 출신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의 총책임자는 직접 선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 소환제라든가 이 견제장치를 마련하면 된다. 대통령이 임명한 자가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부채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부동산 정책 실패가 초래한 사상 최대 가계빚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은행 작년 12월 말 현재 각종 금융기관에서 빌린 가계대출 사상 최대인 1630조 2천억 원이다. 연간 GDP에 맞먹는 그런 부채가 지금 가계부채가 쌓이고 있습니다. 부채라고 하는 것은 특히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금융수탈의 한 방편입니다. 부채는 거미줄에 걸린 나방과 같습니다. 이 부채는 채무자에게 걸려들면 이렇게 거미줄에 걸린 나방처럼 모든 것을 피웠다가 눈물을 다 빼앗기고 결국 목숨까지 빼앗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면서 노예로 전락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공공주택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집 마련을 위한 가계대출로 인한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방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실패 반복되는 해안 경계, 해경에 떠넘길 궁리하는 군대, 군 당국은 해안 경계 임무를 해경에 전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겨레 신문은 경계 실패 늘어난 잠수복 월남 근무대책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해경이 협조 체제 속에서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국방 1차 책임은 국방부에 있습니다. 경계 실패 원인을 규명한 뒤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말에 소 잃고 양강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 소를 잃은 것은 현재지만 앞으로 잃을 가능성이 있는 소를 잃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양가를 고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한겨레 신문은 4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없도록 촘촘한 지원을 이게 1차, 2차, 3차, 4차라고 하니까 마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1차에서 4차까지 지금 주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딱 한 차례밖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재난은 전국민, 전지역, 전계층으로 재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특별한 업종이나
지역이나 이렇게 선별하게 되면 당연히 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정 업종에 대한 지원 자체가 필연적으로 사각지대를 낳을 수밖에 없는데 사각지대 없도록 촘촘한 지원을 하라. 이건 뭐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한결의 주장입니다만 탈북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북송 우려 민가 향한 귀순자 국군과 북한군 동해시대다 비판하고 있는데 거주 이전의 자유는 한 국가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 전 지구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계 인권선언의 정신입니다. 인플레 관련해서 한국경심은 우려 넘어 실체적 위험으로 다가온 인플레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19년 0.4%, 작년 0.5% 이어 작년 1월에도 0.6%에 이르렀다. 주택, 주식, 암호화폐, 유가, 생필품 등 오를 수 있는 것은 다 오르는 상황이다. 물가가 계속 오른다는 얘기죠. 경량 관련해서 곡물의 유가까지 시민 가격이 이어가는 물가 급등 방치 말아야 한다는 제목을 사설해서 물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축 물량을 적극 방출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상품이 수요 공급의 원칙을 통해서 원칙하에서 물가가 오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화폐, 통화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물가가 변동하는 것이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화폐가 상품으로 이렇게 변질되었죠. 그동안 돈이라고 하는 조폐건설을 통해서 화폐 주조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만이 돈인데 지금은 금융기관에서 엄청나게 이 대출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화폐가 증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버블 거품이라고 말합니다. 통화 거품이 커지는 사회에서는 물가나 인플레를 차단할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확대시킬 것입니다. 탈원전 관련해서 경향신문은 결국 차기 정부로 넘겨진 신한울 원전 3, 4호기 재개 여부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완공을 하지 않은 원전이라면 한 시간도 빨리 건설을 취소하는 게 현명하다. 한국경신문은 대통령 공약도 수단 방법 가려가 뉴스되는 현실이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대통령 공약인 탈원전 정책을 수사하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여당 의원들 주장에 최재형 감사원장의 한말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외경신문은 감사원장의 당연한 지적이 신선에 들린 이후 지금 탈원전을 둘러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공약이 거짓이고 파탄 났기 때문에 파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파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책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K정책 플랫폼 정치권이 팽개친 정책 경쟁 주도하기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공직 경험이 있는 중견 학자와 전문가들이 민간 싱크탱크를 발족했다.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의 근본 원리와 핵심 원칙을 재정립하면서 현실에 응용 적용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전히 성장론에 입각한 정책만을 지금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분배와 환경을 위한 정의로운 정책이 제시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원자재 관련해서 매경신문은 세계는 원자재 확보 전 해외 자원 개발을 언제까지 손 놓을 건가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미래차와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 필요한 광물 자원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세계 공장, 지구의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지금처럼 경제 성장 8, 9% 성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원자재를 소모해 나간다면 앞으로 몇십 년 내로 이 지구가 뭐 몇 개나 더 있어도 원료나 원자재가 부족하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물론 뭐 요즘 우주 개발을 한다고 나서고 있지만 그것이 다른 어떤 그 별에서 원자재를 들어오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뭐 전혀 가능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지구, 이 땅별의 자원을 그래도 보존하면서 우리 이 미래의 후손들도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처럼 무자비하게 소모하는 이 원자재 경제, 생산 이 체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원자재는 최대한 확보해야겠지만 전 지구적으로 원자재를 보존하고 절약하는 운동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탄소 제로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원자재 사용량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이거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서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자본주의적 생산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죠.
원자재를 채굴하거나 확보하는 과정에서 자원이 고갈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지구 환경 자체가 황폐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기후 위기를 증폭시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민감하게 아주 주의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공항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국토 법무 기재부 부당하다라고 지적한 가덕도법이 이제 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해야 한다. 물론 시간이 지난 사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재정을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이런 특별법은 정말 집권 여당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이건 역사에 기록을 남겨야 하고 반드시 그 후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24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